무덤 속에 있는 파피루스의 글입니다. 네. 이걸 이런 글자들을 보고 이집트의 그림 문자라고 합니다. 네. 이집트 그림 문자가 제가 네. 이런 이론을 찾아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여기서 상당히 착안을 네. 많이 했어요. 네. 이런 글자인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처음에 로제타 스톤이군요. 네, 이게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네. 처음에 이집트 그림 문자를 풀 때 네. 처음에 사람들이 약 1600년대부터 유럽 사람들이 이것을 글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림이 아닌 것 같다. 글자로 보자. 네. 그래가지고 글자를 풀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글자들을 전부 다 뜻글자로 봤어요. 가정에서 사자가 있다. 사자가 네. 있나요? 사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왕이라든지 힘센 자를 뜻하는 네. 뜻글자로 보자. 이렇게 보고 매달렸어요. 유럽 언어학자들이. 네. 한 200년을 풀어도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때 약 1600년 전후에서 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갑니다. 나폴레옹이 네. 이집트를 가서 로제타 스톤을 발견해요. 네. 로제타 스톤을 발견하는데 이게 이렇게 세 가지의 문자가 다르군요. 다른 글자입니다. 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저 위에 있는 그림 문자. 네. 이것은 자기들의 필기체로 써놓은 휘날려 쓴 민중 문자. 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문자로 봤어요. 이것은 네. 자기들이 알죠. 고대 그리스 문자니까. 네. 유럽 사람들이니까. 네. 이걸 보니까 이건 해독이 가능해요. 네. 고대 그리스 문자니까. 그럼 뭐 위에 것도 해독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같은 내용을 썼을 것이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거 뚝딱 네. 해칠 수 있겠네? 네. 이거 뭐 한 1, 2년 거리야. 그러고, 야! 해가지고 이거 발견됐다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네. 아무리 해도 안 풀려요. 그때 프랑스의 장 프랑스와 샹폴레옹이라는 네. 언어학자가 나옵니다. 네. 걔가 야 이걸 뜻글자로 보지 말고 예. 소리 글자로 보면 어떠냐. 완전히 바꾼 거예요. 네. 뜻글자를 소리 글자로 보고 딱 하니까 풀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고대 이집트 그림 문자가 풀려난 겁니다. 네. 드디어 우리 인류의 고대 문화가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네. 자,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샹폴레옹은 뜻글자로 200년 동안 보던 것을 소리 글자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구라 이래 100년 동안 소리 글자로 보던 것을 한번 뜻글자로 바꿔보자. 아까 네. 우리가 뜻글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한번 뜻글자로 도전해볼게. 네. 가설을 바꿔보자. 뜻글자 가설, 소리 글자 가설을 뜻글자로 바꿔보자. 이들은 그들도 했는데 왜 우리랑 네. 그런데? 뜻글자 가설을 소리 글자 가설로 바꿨잖아요. 네. 우리는 소리 글자 가설을 뜻글자로 바꿔볼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향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러졌습니다. 네. 이거 성공했어요? 네. 그렇게 제가 처음에 이제 향가를 네. 뜻글자로 보고 향가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상한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한자의 뜻으로 이리저리 보니 네. 향가 속에 아주 기괴한 뜻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전 네. 듣죠. 우리 이상한 나라 앨리스 있잖아요. 네. 그런 막 이상한 나라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보십시오. 모래사자잖아요. 누가 저걸 모래사자라고 보지 배사공 사공사로 누가 봅니까? 네. 그리고 노젓는 소리에 저걸 어조사 내로 보지 누가 저걸 노젓는 소리로 봐요. 이 악자를 보세요. 악자는 이곳저곳에서 죄인들을 엄히 꾸짖고 다스려 죽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 찾아보세요. 나와요. 아, 그렇군요. 엄중히 벌을 가해 죽이라. 죽이다. 악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저걸 겨울동이잖아요. 향가에서는 북소리동이에요. 북소리. 북을 원 한자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나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둥둥둥하고 비슷하니까 우리나라만 쓰는 글자가 아니고 원래 최치원의 시에도 나와요. 북소리 동둥. 그래서 동둥이라는 소리가 동동에서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이상한 뜻들이 나오고 거기에는 막 강가에 가면은 막 새들이 푸득거리고 날아다니고 네. 막 귀신들이 뭐 물가에서 막 서성거리고 그렇군요. 배에서 막 저승배가 떠나고 이상한 세상이 전개돼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아주 그야말로. 그런데 그 앞에 네. 그 누구도 내 앞에서 걸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네.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내가 생땅을 파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그냥 읽으면 사내 앞악동입니다. 아니, 그렇죠. 그것이 이제 따로따로 써놓은 거예요. 문장이 아니고. 네네. 하나의 글자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쓰이고 있더라.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향가를 뜻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샤브를 발기달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오더라. 하하, 참.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이제 하다 보면은 제일 한 게 오죽지랑가. 신라 향가에 뭐 죽지랑가라는 향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내가 하면 첫 세 글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첫 세 글자가 거은춘이라는 글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거은춘이는 거는 가다 할 때 우리 거래하다 할 때 거, 네. 은은 그냥 은, 춘은 봄춘, 이건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조동 오구라 신배이나 양조동 박사님은 이거 쉽네. 가는 봄이야. 가는 봄. 아, 가는 봄이다. 는이다, 이게. 은을 우리말 소리 글자로 본 거예요. 네. 거와 추는 뜻 글자로 그 봤잖아요. 글자로 보고. 은은 소리 글자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는 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아마 양 박사님과 오구라 신배이 역시 이분들은 천재야. 국보야. 어떻게 이걸 가는 봄 이렇게 부르셨지? 다들 그랬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가는 봄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춘. 가는 봄. 왜 저는 가는 봄이라고 풀면 안 되냐? 저는 저랬잖아요. 한자를 뜻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는 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뜻소리 가설로 봤기 때문에 소리 가설로 보면 안 된다고요. 양 네, 박사님. 네. 그래서 벌써 거기서 확 길이 달라진 거예요. 네. 양 박사님께서는 오꾸라 신배이는 가는 봄. 네. 대단하시죠? 숨어 있는 봄입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은이라는 뜻을 내가 일일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은 숨다, 2번은 정치다, 9번째는 수수께끼. 뜻이 9가지가 네이버 한자사 찾아보면 딱 9가지가 나와요. 허허, 참 복잡하군요. 이게. 예. 이 은이라는 한자가 가진 거. 네. 그러니까 이 은이라는 것에다 일일이 이제 뜻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그러면서 말의 맥락을 따져보는 거예요. 네. 맥락이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시든지 노래든지 말이니까. 그러면 가다가, 첫 번째는 가다가, 가다가, 숨다가 나오면 가다가 숨는 봄. 이렇게 얘기되어야잖아요. 네. 하여튼 뭐가 뒤하고 연결시켜서 말이 돼야 네,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또 도입시켜 보는 거예요. 네. 가다가 점치는 봄.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동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대입해서 문장 전체하고 그 작품 전체하고 글의 맥락이 네. 일치하는가? 내용이 맞는가? 네. 그 관련 역사적 기록들하고 뜻이 맞는가? 네.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저처럼 무직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머리가 고려대학교 이상 나오는 야. 머리 좋은 분들은 풀지 못해요, 이거. 머리 꽤나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걸 한자가요. 총 한자가 312자가 있어요. 신라 향가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네. 2개 나온 것을 하나로 치면은 3개 나와도 한 글자로 치고 하면 312글자가 나와요. 네. 312글자를 하나하나 또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인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런 뜻, 저기서는 저런 뜻 쓰여요. 한자가. 네.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이 문자들이 머릿속에서 난리를 치고 내 머릿속에서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390자. 312자. 12자. 아. 얼른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조합이라는 걸 보면 312개 팩토리안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앞에 거은춘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충건, 거은춘. 네? 거자가 뜻이 가정에서 10개가 있다 합시다. 네. 은자도 10개라 해봅시다. 이 두 개만 경우의 수를 따지고 팩토리안을 해보면 네. 1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네. 다음도 10가지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10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만일에 재수 나빠가지고 춘자가 30개의 뜻이 있다.
그러면 3,000가지의 그렇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왔네. 어떻게 푸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그야말로 10년간을 계속 맨 거예요. 그러니까 오크라하고 이 양 박사는 지금 가는 봄인데. 가는 봄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다 집어내서 풀기를 계속 했었다. 네. 계속 했었다. 정말로 힘이 들었다. 와, 정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보고 머리가요. 이거 하다 보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쑤셔요. 글자들이 머릿속을 돌아다녀요. 막 하나하나가 해체돼가지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걸 저는 향가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향가통. 고통통이다. 고통통. 편두통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또 괜찮아요. 네. 진짜로 힘들었던 것은 이 부분이에요. 안복하사시. 예를 들어서 창기파랑가라는 또 실로의 향가가 있습니다. 네. 꼭 하다 보면은, 향가를 풀다 보면은, 막 풀다 보면은, 이상하게 첫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다섯 번째 글자만 연결시키면은 말이 돼요. 맥락이 나와. 예를 들자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글자가 맥락이 통할 수도 있고. 네. 맥락이 통한데, 어떤 글자, 어떤 게는 또 이상하게 이상한 글자들이 들어가 버리면 맥락이 전혀 안 통해요. 꼼짝도 안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창기파랑과 안복화사시를 볼게요. 제가 까만 원과 하얀 원으로 그려놨어요. 하얀 원, 안복화사시인데 하얀 원에 해당하는 글자는 안하시예요. 안하시만 연결시키면은 아까 말씀드린 뭔가 뜻이 통해요. 그것이 뭐냐? 안은 어찌한, 하는 아랫사람 하, 시는 여기 시, 이렇게 세 개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돼요. 어찌 아랫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두 글자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꽤 많은 모양이죠. 반드시 노다지 나와요. 수백, 수천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35만 풀면은 135는 말이 되는데 2, 4가 끼어들면 이건 미스테리가 되는군요. AI로 풀어도 안 풀릴 거예요, 아마. 네. 나중에 후배들이 AI 동원할지 모르겠는데 네. AI로 풀러도 안 풀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완전히 문맥이 하나도 안 통해버리는 과정인데 네. 이 작업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 모래사자는 노절 사자? 사공사. 사공사. 뱃사공. 아까 거기에 아까 앞페이지에 있던 사하고 같은 내가 예를 들었죠. 여기서는 사공사로 풀려요. 여기서는 사공사고 아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예, 노다지 저거 하더라. 뱃사공들이 막 돌아다니더라. 강가에서. 이 글자는 그렇게 어떻게 풀었습니까? 복하고 이 사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사하고. 복자는요. 제가 나중에 치다라는 나중에 보원이었어요.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보원에 가서 설명. 그러니까 이런 두 글자가 나오면 풀리지를 않더라. 꽉 막히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년 이상을 헤맸다. 요거는 뭐냐? 이 두 글자가 처음에는 이 두 글자가 뭐냐지도 몰랐어요. 그저 꽤 맞춰야 하는 거예요. 말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앞발 뒷발 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두 개가 결국은 문제다. 이것만 풀면은 향가를 풀 수 있을 것도 같다. 네. 향가 해독의 키가 요 까만 글자 저 나쁜 놈 둘. 네. 저 나쁜 놈 둘이가 결과적으로 향가 해독의 키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 그 두 개가 무엇이냐? 네. 거기에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헤매게 됐어요. 네. 그때 제가 양조당 박사님 묘소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용인에 계세요. 네. 양조당 박사님께서. 저는 그래서 하니까 한번 제가 찾아가 뵀어요. 양 박사님을. 그 묘 앞에 가서 가만히 그 앞에 산 아래 굉장히 멋있어요. 누구 혹시 시간 나신 분들 양 박사님 묘소 한번 참배 좀 해보세요. 용인 어디입니까? 용인 공원묘원이에요. 모현면에.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 저한테 제가 이랬죠. 양 박사님 정말 저 힘들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고 외로울 때였어요. 고통스럽고. 양 박사님이 정말로 제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또 그때였을 거예요. 바로
순간적으로 저한테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딱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은 원앙생가 한 구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구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여기 부분이 저기 나오네요. 향언운 보언야. 이 구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걸 풀면은 향가의 말로는 보언이다. 음이라는 글자는 향가의 말로는 보언이다. 이런 뜻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향가 속에 보언이라고 하는 특수 문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냐. 이 생각이, 네. 영감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향가라는 이 한자 전체 속에 보언이라는 성격을 가진 특수 문자가 있고, 그 특수 문자의 하나가 저 음자 아니냐, 요 음자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미스테리처럼 이 해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장글자로. 그렇죠. 가로치고로 보면 돼요. 향언운 보언이다. 향언은 뭐냐.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향언이라고 하면 시골 말로는 보언이다. 보언이다 이렇게 그럼- 향가의 말로는. 향가의 말 이렇게 번역을 하셨군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향가 전체를 알아야만이 저것을 풀 수가 있어요. 네. 쉽게 해서 향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네. 제사 지내다 향이에요. 음식을 바치는 거. 아, 그런 뜻이 그렇군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향이라는 게 시골 촌설은 우리 한글을 은문이라고 할 때 은 같은 그런 뜻이 아니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양 박사님께서 이것을 아까 말한 우리나라 말이다. 중국에 비해서 촌스럽고 못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다. 요걸 한 20, 30쪽에 걸쳐서 논문에 책에다가 잔뜩 써놨어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은문으로 보면 보온이다 이 말이 아니군요. 아니고 향가의 전문 용어로는 보온이다. 이렇게 풀어야 맞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향가 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자기가 향가 잘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양주동 박사님부터 오쿠라 신페이부터 향가의 향자도 몰랐던 거예요. 이야, 이 향가의 향을 몰랐군요. 향가의 향자도 모르고 우리는 마치 뭐인 것처럼 향가를 아는 양 해왔던 거. 100년간 헛발질을 그러니까 해왔다. 중국시는 그냥 시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 중국 글자에다가 우리 글자에다 막 뒤죽박죽 써놓은 수준 낮은 이거는 향이고 이렇게 봤군요. 그렇게 봤다니까. 실감 가시죠? 향가의 향자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늘의 제철 의식을 치르는 노래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 용어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향언으로는 보언이었다. 보언이다. 향언에서 말하기는 향언이 향가의 말로는 이런 뜻이다. 네. 향가의 야, 전문. 이거는 쇼킹한 건데.